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데뷔 40일 만에 글로벌 스타로 떠올랐다란 중국 포털 텐센트에 올라온 K-POP 데모넌터스에 관한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칼럼을 소개해드렸지만 재밌는 것이 전체적인 분석은 어느 나라보다 뛰어나게 하다가 뒷부분에서 용두사미 리뷰가 많습니다. 딱 이 기사를 보면 지금 중국의 영화 드라마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한국의 드라마 영화를 따라하면서 촬영이나 비주얼은 많이 따라왔지만 중국이 한국을 절대 따라오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독재국가 특유의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기 때문에 소재가 역사 환타지와 로맨스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것은 다 모방해도 연기력이 아직도 딸리기 때문에 드라마 영화 속 인물들에게 감정이입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 50부작 드라마에서 10화까지는 한국 드라마와 비슷하게 흘러가지만 뒤로 갈수록 뜬금없이 중국이 세계 1위다,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오글거리는 이런 장면이 꼭 나옵니다. 이 느낌은 과거 우리나라 독재 정권 시절에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 테이프 마지막 곡에 건전가요를 듣는 느낌입니다. 이 기사도 K-POP 데모넌터스의 성공 요소를 잘 짚어내다 마지막에 갑자기 한국 콘텐츠가 서양화되어서 지역적 색깔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서 갑자기 웃음이 터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중국의 드라마, 영화, 가요, 버라이어티까지 모두 한국 것을 베껴서 중국이 한국화되었다는 자신들에게 손가락질하는 멍청한 소리와 같습니다. 일단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K-POP은 아시아에서만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에너지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다고요? 최근 넷플릭스에 공개된 영화가 예상치 못한 엄청난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영화는 얼마나 인기가 있을까요? 공개 후 40일도 채 되지 않아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역사상 가장 많은 시청자 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기록적인 인기 추세는 오징어 게임 첫 번째 시즌이 방영되었을 당시 전 세계적으로 보였던 인기보다 더욱 과장되어 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몇몇 오리지널 곡은 미국 빌보드와 스포티파이 등 인기 음악 플랫폼의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골든이라는 제목의 노래는 전 세계 가수들에 의해 커버되었습니다. 이처럼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사람들은 이 영화가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은 K-POP 걸그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헌트릭스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한국의 걸그룹으로 3명의 멤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냉정한 성격의 미라는 팀의 얼굴이자 리드 댄서입니다. 사랑스러운 조이는 랩과 작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리더십 자질을 갖춘 루미가 리드 싱어를 맡습니다. 서로 다른 개성과 색깔을 지닌 3명의 소녀는 수많은 팬들을 끌어모으며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는 아이돌 가수로 성장했습니다.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를 제작한 소니 애니메이션 팀에서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특수효과, 이미지 디자인이 매우 매력적입니다. 세 사람의 공연에서는 귀신을 사냥하고 악기와 싸우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음악과 영상의 조화, 색채와 특수효과의 충돌은 모두 매우 화려합니다. 악마의 이미지를 디자인할 때 제작자들은 한국의 전통 설화에서 유령 이미지를 차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털이 많고 서투른 큰 호랑이가 특히 눈길을 끕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드웨어 디자인을 제외하면 스토리 자체는 실제로 매우 간단합니다. 아이돌 걸그룹, 악령 퇴치, 흥미로운 내용 같지만 새로운 컨셉은 아닙니다. 품질은 평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여전히 전 세계에서 엄청난 양의 트래픽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엔 이 모든 게 한류 덕분입니다. 영화 속 두 아이돌 그룹은 현재 잘 알려진 많은 한국 아이돌의 이미지를 결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원곡은 모두 유명한 한국 음악 프로듀서가 만들었고 현재 인기 있는 K-POP 노래의 음색과 매우 일관적입니다. 게다가 이 영화는 아이돌 문화의 모든 면을 보여주며 한국 팬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퍼져나가며 전 세계의 주목을 끌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류가 왜 그토록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지역적 제약을 완전히 깨고 틀어막는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내수 시장은 매우 작습니다.
우리와는 달리 그들의 시장은 기본적으로 자급자족할 만큼 크지 않습니다. 너자투는 엄청난 흥행 수입을 기록했는데 그중 98%가 현지 수입입니다. 한국은 시장을 확장하기 위해 해외로 확장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많은 한국 프로듀서들은 창작 초기부터 글로벌한 논리를 핵심 사고방식에 포함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음악이나 영화나 TV 작품이든 한국은 지역적 서사를 세계적인 이슈로 포장하는데 매우 능숙하다는 것입니다. 영화와 텔레비전 분야에서는 오징어 게임과 기생충 등의 작품이 계층 불안, 정체성 딜레마 등 전세계 젊은이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슈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이돌이 주도하는 음악 산업은 모든 면에서 국제화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룹에는 외국인 구성원이 1명 이상 있습니다. 음악 형식은 청중의 관심을 극대화하기 위해 힙합, R&B,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 등을 통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도로 산업화됨, 예를 들어 넷플릭스와 디즈니 등 매우 산업화된 플랫폼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소셜 네트워킹, 인기 있는 온라인 핫스팟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먼저 인기를 얻은 것은 바로 영화 속 노래였습니다. 많은 한국 아이돌들이 틱톡에서 노래를 부르고 댄스 챌린지를 선보였고 이로 인해 영화의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감정적인 모든 콘텐츠는 대중의 감정적 공통점을 타깃으로 합니다. 이 영화는 아이돌이 팬들에게 정체성을 인식시켜줄 수 있다는 논리에 기반한 스토리를 담고 있으며 이는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로 확장됩니다. 결국 이 영화의 성공은 실제로 다음의 이유에 따른 것입니다. 한류는 단순히 한국 문화를 세계에 재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한국적인 방식으로 재포장하는 것입니다. 이 영화 덕분에 음악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와 관광도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한국 관광산업계의 보도에 따르면 이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음에 따라 영화 속 장면, 음식, 전통 의상 등이 다시 한번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영화는 한국의 전통 문화와 관련된 요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루미가 한밤중에 악마를 잡으러 갔을 때 배경은 한복과 한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류는 세계화 덕분에 다시 한번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이른바 글로벌 콘텐츠 생산이 오히려 한국의 지역 문화를 점차 평평한 상징으로 억압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 영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K-POP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생존 상황을 전 세계에 보여줍니다. 저승사자, 도깨비 등의 이미지는 전통 문화에 기반한 세계관을 구성하는 데 활용됩니다. 한국의 지역적 특성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떤 문화적 환경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루미의 진짜 정체는 인간과 악마의 혼합체입니다. 악마의 피를 가진 악마 사냥꾼은 이 세상에서는 낯선 존재이며 정체성과 자존감에 대한 딜레마가 그녀를 늘 괴롭혔습니다. 루미는 동료들로부터의 신뢰와 위기를 겪고 자기 갈등을 겪은 후 마지막 재난이 닥친 뒤에야 점차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성장했습니다. 이 주제는 실제로 거의 모든 디즈니 애니메이션과 할리우드 슈퍼히어로 영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악마 사냥꾼의 설정은 유럽과 미국의 영화, 텔레비전 작품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주제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디즈니의 뮬란과 알라딘과 더 비슷합니다. 할리우드는 이국적인 문화를 이용해 자신만의 보편적 가치를 포장합니다. 그 반대의 예로는 2년 전 인기 TV 시리즈 무빙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 무빙은 할리우드 슈퍼히어로를 주제로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핵심 표현은 매우 지역화된 동아시아 가족관과 한반도의 정치적 이슈입니다. 아시다시피 진정한 문화적 산출물은 유럽이나 미국 영화에서 영어 대사에 몇 개의 한국어 단어를 섞거나 캐릭터가 전통 의상을 입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런 상징적 표현은 미국 TV 드라마 속 등장인물들이 중국 음식을 주문하는 모습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 문화가 세계화되면서 서양 문화에 흡수되고 통합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진정한 지역적 특성은 사라집니다. 현재 스트리밍 미디어에서 볼 수 있는 많은 한국 장르 영화와 마찬가지로 이들 영화도 점차 글로벌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겉보기에 흥미진진하고 폭발적인 스토리는 지역적 특성을 잃어가면서 점점 더 동질적이고 평범해집니다. 한국 영화 시장이 침체에 빠진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일 것입니다. 이 영화의 인기는 K-POP 글로벌 인기를 증명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은 전 세계적입니다.
다음은 이 기사에 달린 중국 네티즌 반응입니다. 박스오피스는 이미 나타2를 넘어섰고 전세계 매출은 약 80억 위안에 달합니다. 굳이 입소문을 내기 위해 돈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나타2의 박스오피스 수익의 98%는 국내 매출에서 발생했습니다. 해외에서 제대로 된 홍보가 있었다면 한국판은 나타2를 뛰어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나타2가 해외에서 그만큼의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해외 개봉작들은 현지 더빙 없이 자막만 제공되었습니다. 신화를 소재로 한 이야기라 외국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디즈니처럼 애니메이션을 완성도 높게 만든다면 중국 애니메이션은 바로 눈앞에 다가왔을 것입니다. 한류의 성공은 글로벌 패키징에 기인하지만 지역 문화의 깊이는 약화되었습니다. 기사 댓글 잘 보셨나요? 이 기사에는 자신들이 도달하지 못한 문화의 세계적 현상을 한국어로 대리 체험하면서 훈수를 두는 것과 같은 어이없는 짓 같고 막말로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중국의 문화가 전세계 소위 중류를 일으키며 중국 문화가 전세계에 퍼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 기사 속에는 한류에 대한 부러움과 질투 그리고 자신들이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괴감을 억지 비판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독재를 무너뜨리지 않는 한 중류는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한국이 제작하지 않았고 미국이 한류 K-팝을 소재로 만들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